지금부터 보실 자료는 그 천안 지역에 물류센터를 개발하기 전에 실제 사용할 유저들한테 그 서베이를 하고 그 결과를 그 투자자들한테 레포트했던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앞서 살펴본 이천 지역의 그 주요도 조사한 결과는 내용이 좀 많이 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네, 그 자료의 순서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물류센터 오버뷰, 두 번째 물류센터 수요도 조사, 세 번째는 뭐 어펜딕스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물류센터 오버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 오버뷰에서는 아까 2천과 마찬가지로 그 특장점에 대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전측 직접 도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층에서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건축 개요에다가는 첫 번째 뭐 로케이션, 그리고 그 완공 연도, 그리고 그 대지 면적, 연면적, 그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층수,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물류센터 사용 용도, 그리고 물류센터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있는지, 그리고 주차 대수는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존인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물류센터 층고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 물류센터에 대한 개요를 먼저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특장점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해당 지역은 북천안 IC까지 5.4km 떨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2km 떨어진 곳에는 남한성 IC도 있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그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이 사이트 주변에 어떤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앞서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도권,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물류센터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커머스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새벽 배송 등 이러한 것들로 특장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러한 그 주변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필요가 없지만은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새벽 배송을 하기에는 거리가 좀 그 인구 밀집 지역과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특장점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대부분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 기업들이 천안 지역의 천안 지역의 물류센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러한 자료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이라든지 평택, 안성 이런 지역들은 아산에 위치한 삼성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대모비스 그런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산업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 가끔 가다가 문의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10,000평 이상의 물류센터를 임대를 하고 싶다라고 문의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물류센터 선호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 그 타겟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화주기업의 물류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물류기업의 영업, 운영, 컨설팅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고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은 60명한테 그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43개를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율은 뭐 72% 정도 되고요. 답변한 기업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3PL 회사에서 23군데에서 뭐
한 명이 그 설문지를 보내줬고, 화주기업에서는 11개 기업에서 12명이 보내줘가지고 그 설문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특이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설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설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안 지역에 그 물류센터를 지금 수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2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 콜드가 더원이 70%, 상원이 30%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물류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은 향후 한 2, 3년 후에 완공이 될 텐데, 지금 당장 뭐 이 기업이 이만큼을 필요로 하니까 이러한 유형에 있는 기업들이 이 지역을 향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류센터를 완공하는 시점에 뭐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특이사항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도 조사입니다.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상원물류센터를 1000평에서 2000평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전체 답변자의 36.4%가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선호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평 미만부터 5000평에서 6000평까지 선호한다라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전체 11명이 한 29,000평 정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기업이 그 1000평 미만에 대한 수요도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그 뭐 3000평에서 4000평, 그리고 뭐 7000평 이상을 필요로 한다라고 답변한 기업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6개 기업이 한 14,500평 정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타입별 상업물류센터가 필요로 하다라고 답변을 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3PL 기업이 81.8%, 9개 회사가 필요로 하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화주기업에서 2군데에서 필요로 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온물류센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3PL 회사가 4군데, 그리고 화주기업이 2군데가 이제 필요로 하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천안 지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3년 계약을 선호를 했습니다. 드라이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계약을 가장 많이 선호를 했고요. 그리고 콜드 저온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계약을 가장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상업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91%가 22,000, 평당 22,000원을 선호를 했고요. 그 저온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답변자의 60%가 5만원에서 51,000원을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구축 물류센터 같은 경우야 평당 22,000원,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만은 지금 내년에 신축하는 신축 물류센터들 같은 경우도 평당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축비랑 뭐 토지 구입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구축과 신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차가 좀 많은데 48,000원에서 5만원 정도로 임대료가 형성이 돼 있는데, 아무튼 뭐 형성돼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기업들은 그 물류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상업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평당 22,000원, 저온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평당 5만원에서 51,000원 정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선호하는 층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 상업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10m, 저온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8m에서 9m 사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상업물류센터는 뭐 10m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63.6%였고요.
저온물류센터는 8m 또는 9m를 선호하는 기업이 7%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류센터 하중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 뭐 상온물류센터와 저온물센터가 동일하게 스퀘어미터당 2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중량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2.3, 드라이 같은 경우는 2.3톤도 선호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킹 스페이스, 그 작업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 결과, 마찬가지로 좋은 물류센터 작업 공간은 10m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고요. 또한 15m가 적당하다, 12m가 적당하다는 답변도 각각 20%씩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 면적당 차량 접안 개수, 그 개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1000평 미만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15개, 7000평 이상 같은 경우는 15개, 20개 이 정도로 답변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유통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은 개수의 독구수를 원했는데, 반면에 택배로 보내는 B2C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독구 수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램프를 통한 전층 탄약 득점 저반이 좋냐, 아니면은 카고 엘리베이터나 수직 반송기를 통한 게 어떤 것을 더 선호하냐라고 답변을 했는데, 천안 지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 답변자들이 그 램프를 통한 차량 전층 직접 교반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럭 타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1톤, 5톤, 2.5톤, 그리고 1톤이 좀 입출고 차량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PL 회사 같은 경우는, 이코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부터 2.5톤 차량이 가장 많다라고 했고, 출고 차량 같은 경우는 11톤부터 1톤 차량이 많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화주기업 같은 경우는 11톤에서 2.5톤이 가장 이코 차량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출고 차량으로는 11톤에서 1톤 차량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출고 작업 시간대를 살펴보면은 그 입고 시간대는 9시에서 10시, 출고 시간대는 4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많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사용 면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결과, 가장 많이 원하는 사용 평수는 20평에서 25평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아까 2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용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오피스 같은 경우도 50평 이상을 가장 많이 선호를 했는데,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20평에서 25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라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휴게시설 같은 경우도 20평 미만이면 적당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 식당을 만들면 사용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 91.7%가 구내 식당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8.3%가 구내 식당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에 위치한 그 지역에 관련해서 이렇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충청권에 위치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천안, 세종시, 대전, 음성, 진천, 기타 지역으로 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느 지역을 더 선호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천안을 선호한다라고 답변한 기업들이 37.5%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를 선호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 지역은 음성이랑 진천지, 기타 지역이 18.8%였고요. 그리고 음성이랑 진천도 마찬가지로 15.6%였고, 의외로 대전 같은 경우가 가장 선호도가
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번 프로젝트 이후에 어느 지역을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결과 마찬가지로 물류센터 오너가 방역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답변이 62%고 테넌트가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한 30%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 테넌트가 방역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답변하는 기업들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테넌트들이 방역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이천 지역 그 설문조사한 내용과 천안 지역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번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한 내용은 희망 임대료, 희망 계약 면적, 희망 계약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한번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희망 임대료를 보니까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이 유저들이 보통 드라이 같은 경우 25,000원, 그리고 콜드 좋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를 선호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반면에 천안 같은 경우는 상업 물류센터는 22,000원 수준, 저온 물류센터는 5만원에서 55,000원 정도를 선호하는 걸로 비교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봤을 때 이천 지역이 천안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 계약 면적을 살펴보면은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3,000평에서 4,000평 정도를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저온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1,000평에서 2,000평 정도씩 한번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를 했고요.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상업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1,000평에서 2,000평 단위로 계약을 원한다. 그리고 저온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1,000평 미만의 계약을 원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한 파주사들의 전체 면적을 한번 합쳐보니까 이천 같은 경우는 상원 같은 경우 43,000평, 그리고 저온 같은 경우는 17,000평 정도를 답변을 했고, 수요도를 한번 확인이 됐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상원 같은 경우는 28,000평, 저온 같은 경우는 14,500평 정도의 수요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결과로 확인을 해봤을 때 향후에 건축 2만 평짜리 물류센터를 건축을 했을 때 추가로 더 확보가 되고 확보가 안 되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드라이를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은 드라이 같은 경우는 임대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좀 보이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드라이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지만은 건축을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해볼만 할 텐데 저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어놓으면은 조금 많이 힘든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계약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2년에서 5년, 그리고 드라이랑 콜드 모두 2년에서 5년으로 좀 결과가 나왔고요. 상원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저온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를 원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에 따라서 렌트 프리가 적용이 되고 렌트 프리에 따라서 페이스 계약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로 실제 단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지만 있다면 사용하겠다고는 이지만 있다면 이거는 이제 상호 간의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기타 이거는 이제 투자자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설문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넣는다라고 하면은 천안 같은 경우는 주변 산업단지 등
뭐 마켓 서베이를 해서 주변에는 이러이러한 산업단지가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죄송합니다. 이 기업들이 이 물류센터를 건축하게 되면은 임대를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좀 표시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서울 경기권형 배송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 물류센터는 뭔가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를 지금 표시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천안과 이천에 대해서 그 설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희망 임대료, 이거는 이제 임대료와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 임대료에 불과한 거고, 사실 아까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지금 내년 초에, 올해 말 내년 초에 완공되는 물류센터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료 수준이 이천 같은 경우는 드라이 27,000원 정도로 해서 지금 계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로 나온 물건들을 보면은 드라이 같은 경우 24,000원 정도로 좀 높으면 25,000원까지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 같은 경우는 뭐 한 8,000평에서 10,000평 정도 전체 면적을 다 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천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체 면적을 다 쓰겠다고 나타나는 뭐 기업들은 없고요. 여기서 보이는 뭐 드라이 한 1,000평, 2,000평 이 정도로 사용하겠다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다만 산업재를 취급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간혹 가다가 3,000평, 5,000평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뭐 한번 그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